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은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112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 또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의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인년, 갑자월, 경술일, 병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가 뭐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사주에 충이 있나요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주에 보면은 갑경충이 보이는데 밑에 물기운이 있어서 물을 생하는지 충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충이 된다면 뽀개진 간목은 역할을 하나요? 뽀개진 간목이 역할을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이 뭔지,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여자분 임신이 원활하게 될까요? 임신이 원활하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 전주에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드린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경금 큰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4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4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에만 있습니다. 일지, 술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네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에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일지의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무토,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뿐이네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나무, 관성은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월지의 자수, 작은 물,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지의 임목, 큰 나무, 월간의 간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시간의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안의 병화, 일지, 술토안의 정화 이렇게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상대편은 제법 있죠. 자수, 작은 물, 임목, 간목, 큰 나무, 병화, 큰 불까지 4편이라고는 술토와 무토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그죠? 자, 사주가 약해졌고 영간에 있는 병화 있죠. 병화는 나를 극하는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나를 극한 게 아니라 술토를 생하고 술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세에 오는 4편으로 온 것 같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주에서 가장 문제는 조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관건은 조우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관인상생이 되는지 관인상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 술토가 열을 뿜은 흙이라 또다시 열기운이 강해지면 토생금이나 토국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우가 어떤지. 아무튼 관인상생이 되면 어느 정도 힘빨은 보태지겠지만은 사주가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조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조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물이죠. 자수하고 자수가 보입니다. 이 자수는 작은 물이죠. 자, 작은 물을 큰 쇠가 금생수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이 자수는 어떤가 보자고요. 이 자수는 간목과 인목이 다 빨아먹고 술토 열을 품은 흙이
또 빨아먹네요.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무토도 그렇고. 시지에 있는 자수도 작은 물을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흡수를 해버리고 열기운으로 말려버리네요. 그러니 이 물기운이 거의 말라가기 일보 직전이네요. 거의 없는 거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큰 나무, 큰 흙들이 다 빨아버리고 열기 때문에. 그러니 더더욱 경금은 생할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물을 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갑목을 갑경충으로 깨버리네요. 금극목으로. 그러면 뽀개지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주에 충이 있나요? 문제는 물기운이 약하고 적은 물기운이고 물이 고갈되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경금이 갑목을 갑경충을 합니다. 그래서 갑경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충이 됐고 뽀개진 갑목은 역할을 하나요? 이게 장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을 불이라고는 시간에 병화 있는데 너무 멀죠. 그러면 임목하고 술토 안에 있는 병화하고 정화가 있는데 이 불들이 이 갑목을 뽀개진 정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조우가 문제입니다. 이 사주가 원래는 지장간에 있는 힘이 있죠. 힘을 느끼려면 조우를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임목이 나무지만은 이 나무 안에 불기운이 얼마나 힘을 발휘하냐는 얘기죠. 이 사주에 물기운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주가 안정이 저해됐잖아요. 겨울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성냥개비 하나만 던져도 산불이 날 정도로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갑경충으로 깨진 갑목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은 임목 안에 있는 병화가 이 갑목을 다 수용을 하겠네요. 술탄의 정화도. 그러니 불이 확 살아난다는 얘기죠. 문제는 바로 자수가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사주가 건조해지다 보니까 임목 안의 병화가 힘을 발휘하고 술탄에 있는 정화도 힘을 발휘해서 충분히 갑목이 뽀개진 갑목의 장작을 받아서 불을 일으켜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역할을 하죠. 갑목이 하는 일은 목생활을 하네요. 임목 안에 병화하고 술탄에 있는 정화한테. 그래서 불을 확 일으키는 역할을 했네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호행과 약한 호행을 찾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호행은 불기운이 사주 자체에서 나온 게 있고 이 금극목 당한 갑경충 당한 장작으로 인해서 불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강한 호행은 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가장 강하다는 얘기죠. 개수는 하나지만은 갑경충을 당한 갑목이 지장간에 있는 불을 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가뭄 때문에 건조해진 날씨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호행은 불이 되겠고 가장 약한 호행은 뭘까요? 물이 거의 고갈되죠. 갑경충으로 인해서 불이 더 살아나다 보니까 나무에게 뺏기고 그 다음에 술토하고 무토, 흙에게 빨리고 또 열기운 때문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기운이 가장 약한 호행이 되겠습니다. 가장 강한 호행은 불이 되겠고. 자, 마지막 문제가 뭐였죠? 이 사주, 이 여자분 사주에 임신이 원활하게 될까요? 여자분이신데 임신이 원활하게 되는지. 그거를 보려면 일단 자식성을 봐야 되겠죠? 자식성이 어떤가요? 경금, 세로 태어나신 분한테 자식은 물이죠. 자, 물기운이 자수인데 가장 약한 호행이라고 그랬죠. 거의 메말라가는 물기운이라 자식성이 매우 약해서 원활히 자식을 얻을 수가 없겠죠. 임신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얘기죠. 자식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죠? 사주의 물기운이 바로 생식기를 뜻하죠. 자궁을 뜻한다는 얘기죠. 자궁이 이렇게 말라버렸다는 얘기죠. 물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신도 잘 안 되는 그런 체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식성인 물기운이 약하고 이 물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물이 뜻하는 자궁이 약해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체질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는 조우가 가장 관건입니다. 이 갑경충이라고 해서 다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받아먹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물론 겨울이지만은 너무 건조해졌다는 얘기예요. 겨울가뭄으로. 만약에 사주가 습했다 그러면은 이 임목안의 병화나 술토안의 정화가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죠. 충을 해가지고 나온 장작을 받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사주같이 건조한 사주팔자는 지장간에 있는 오행이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술토가 되겠죠.
술토가 되고 운에서는 물을 받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땅도 식혀주고 쇠도 달아오르는 쇠도 식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술토, 희신은 물이 되는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고 지장간을 힘을 느끼는 그런 사주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병원년 임진월 기요일 경어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병원년 임진월 기요일 경어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 사주의 강약이 어떤가요? 이 사주의 강약을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되겠고, 두 번째, 이 사주 병은 사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병이 뭘까요가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 이 사주 처덕은 어떤가요? 처덕이 어떤지,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주 재물덕은 어떤가요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개수로 파악을 했다는 사주 강약이 빗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 문제를 네 가지를 잘 풀다 보면 통변하는 연습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전주에 내드린 문제도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문제는 사주를 개수로 푸시면 안 되고 또 사주의 병이 무엇인지를 잡아내시면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시는 만큼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